나 예뻐? 어둠이 짙게 깔린 학교길. 누군가 골목 어귀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트렌치코트 차림에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린 하얀 마스크. 당시로서는 드물지 않은 풍경입니다. 망설이며 예쁘다고 대답하는 순간 그녀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래도 예뻐? 마스크 아래 드러난 것은 귀 밑까지 찢어져 기괴하게 웃는 듯한 입.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해도 그녀는 무서운 속도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손에는 번쩍이는 가위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빨간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이야기. 입 찢어진 여자, 즉 쿠치사케 온나 괴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그저 어린 시절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혹은 공포영화의 흔한 소재 정도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한 국가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고 학교가 임시 휴교를 검토했으며 아이들이 집단으로 등하교해야 했던 실제 사회적 공황 사태의 기록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미스터리 레코드에서는 단순한 공포 괴담을 넘어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사회현상, 1979년 일본 빨간 마스크 대공황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1979년 일본의 중심부에 위치한 기우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이 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입이 찢어진 여자가 아이들을 쫓아다닌다. 처음에는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말장난 혹은 짓궂은 장난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상하리만치 구체적이었습니다. 키는 160cm 정도. 긴 흑발의 트렌치코트를 입었다. 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다. 100m를 3초 혹은 6초 만에 주파한다. 손에는 가위나 낫 같은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있다. 이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기후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6월 지역 신문인 기후 니치니치 신문이 이 현상을 일면 기사로 다루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신문이 괴담을 사건으로 보도한 순간 소문은 공인된 위협이 되었습니다. 공포는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기후현의 학부모들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방과 후에는 반드시 부모가 마중을 나가거나 아이들 여럿이 손을 잡고 집단으로 하교해야 했습니다. 포마드라는 단어를 3번 외치면 그녀가 싫어하며 도망간다는 혹은 베코아메라는 딱딱한 흑설탕 사탕을 주면 그것을 먹느라 시간을 버는 사이 도망칠 수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대처법까지 유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매뉴얼이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기후현해교육위원회와 학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하교를 직접 인솔하는 집단 하교가 공식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아예 수업을 단축하거나 임시 휴교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권력이 움직였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기후현 경찰은 입 찢어진 여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순찰 강화를 발표합니다. 물론 경찰은 입 찢어진 여자라는 초현실적인 존재를 잡기 위해 출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수상한 여성이라는 현실적인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대중에게는 경찰까지 나선 것을 보니 빨간 마스크는 실존한다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형사들이 골목을 수색하는 광경은 오히려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는 미디어 피드백 루프를 완성시켰습니다. 소문이 공포를 낳고 공포가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사회적 반응이 다시 소문의 실제성을 강화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기후현에서 시작된 이 대공황은 마치 전염병처럼 무서운 속도로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북쪽의 홋카이도에서 남쪽의 오키나와까지 불과 몇 달 만에 입 찢어진 여자는 일본 열도 전역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과 주간지들은 연일 이 현상을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빨간 마스크 목격담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습니다. 물론 그 어떤 목격담도 실체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빨간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골목에 서 있었어요. 심지어 한밤중에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 아이들을 쫓아온다는 변종 괴담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기묘한 도시 전설은 왜 하필 1979년 그리고 왜 일본 사회에서 이토록 폭발적인 전염성을 가졌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괴담 이상이 당시 일본 사회가 품고 있던 시대적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979년에 빨간 마스크 대공황을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 막바지에 나타난 집단 히스테리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교육열과 입시 스트레스입니다. 1970년대 일본은 극심한 입시 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축구라고 불리는 입시 학원이 성행했고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뒤에도 늦은 밤까지 학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빨간 마스크가 유독 아이들, 그것도 학원이 끝나는 늦은 밤길에 나타난다는 설정은 당시 아이들이 느꼈던 심리적 압박감과 어두운 밤길에 대한 공포가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빨간 마스크는 아이들을 억압하는 어른들
혹은 경쟁 사회 그 자체에 대한 공포가 구체적인 형상을 갖춘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도시화와 익명성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는 이웃 간의 유대를 끊어냈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았지만 도시는 알 수 없는 낯선 타인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트렌치코트와 마스크는 당시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익명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마스크는 감기나 꽃가루 알레르기 등으로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물건이었죠. 빨간 마스크 괴담은 일상 속의 평범한 이웃이 언제든 나를 해칠 수 있는 끔찍한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현대 도시인의 근원적인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는 시각입니다. 입 찢어진 여자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도 시대 혹은 헤이안 시대까지 이른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남편 혹은 사무라이에게 입이 찢어지는 끔찍한 형벌을 당했다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이 1979년에 현대적으로 변형되면서 아름다움을 강요당하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억압받았던 여성의 원한이 괴물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는 페미니즘적 해석도 존재합니다. 나 예뻐? 라는 질문은 아름다움으로 평가받던 여성이 그 아름다움이 파괴된 후 가해자에게 던지는 복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공포의 아이콘은 바다를 건너 한국에도 상륙했습니다.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초반 빨간 마스크는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건너온 빨간 마스크는 일본의 원형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입 찢어진 여자라는 행위의 결과가 중요했다면 한국에서는 빨간색 마스크라는 시각적 상징성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 혼란스러웠던 시대상과 붉은색이 주는 이데올로기적 금기가 결합된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포마드, 사탕 등 구체적인 대처법이 있었던 반면 한국의 빨간 마스크는 그런 대처법이 통하지 않는 보다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도시 괴담이 시공간을 넘어 전파될 때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토양에 맞게 현지화되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1979년 일본을 마비시켰던 그 거대한 공포는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빨간 마스크는 경찰의 수사나 언론의 해명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79년 7월 말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거짓말처럼 소문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괴담의 주된 전파 경로였던 학교라는 공간이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만나지 않게 되자 공포의 전염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는 빨간 마스크가 실존하는 위협이 아니라 오직 소문과 관계 속에서만 생명력을 얻는 전형적인 집단 심리 현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결국 입 찢어진 여자가 아이들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공포라는 감정이 아이들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빨간 마스크 대공황은 1979년 여름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 어떤 실체도 체포된 범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시대를 관통한 거대한 상처와 기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더욱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1979년의 빨간 마스크는 당시 일본 사회의 불안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의 오늘 우리는 어떤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시 경쟁, 낯선 타인에 대한 공포, 도시의 익명성. 1979년의 불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로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과거의 괴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면 현대의 괴담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가짜뉴스, 사이버 레카, 온라인 마녀사냥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현대판 빨간 마스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빨간 마스크를 두려워하며 동시에 스스로 또 다른 빨간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공포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